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구정이네요.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만 해도 두 분이나 이제 상담 및 현장 답사를 하려고 오시고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안성이 상반기 때 또 한 번의 도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인 걸 누구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정 끝나자마자도 제가 예약이 그 주가 다 잡혀버렸어요. 오늘 다 잡혔는데 많은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안성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오늘은 철도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 철도가 되는 건데 정확하게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안성은 작년 2021년도 6월 29일에 국토부에서 이제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하면서 안성에다가 노선 철도 두 개를 신설을 하자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수도권 내륙선 동탄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택 부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택역에서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아무것도 진행이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언제 돼? 이렇게 착공을 언제 가죠? 여기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정말 바닥이 날 정도가 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최소한 정말 정강석화와 같이 빠른 속도로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안성 시민들도 똘똘 뭉쳐서 진행한다 그러면 정말 빨라 보면 10년 안쪽에 착공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타 지역 남원주 역세권, 여주 역세권 전부 다 경험을 해본 저로서는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포크레인 들어가서 착공식을 가지기까지는 한 20년 정도는 걸렸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심지어 지금 서울세종고속도로도 원래 완공 시점보다도 지금 내년 5월달로 더 연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공사들은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가장 최대의 공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철도와 관련된 그것도 두 개나 들어가는 이 안성에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착공을 갖는 그 시기가 정말 빨라봐야 15년, 20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15년, 20년 뒤에 토지 투자해야지. 그건 완전히 초보적인 말씀이시죠. 그쵸?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작년 6월 29일 날 발표가 되자마자도 안성에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초미의 관심사인 이 철도 노선과 관련돼서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항상 참고를 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들 중에 하나가 이런 대기업들, 다음과 이런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대기업들, 네이버 다음 대기업이죠. 이런 대기업들에서 굉장한 나름의 정보력과 그리고 정보력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명쾌하고 확실에 가까운, 팩트에 가까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이런 포털 사이트, 지금 포털 사이트의 개념을 뛰어넘었죠. 이런 대기업들의 역할이라고 보여질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키고 보면은 새롭게 반영된 작년 6월 29일 날 반영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의 노선이 안성 쪽의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안성 쪽에는 두 군데의 역세권으로 개발이 역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역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수용이든 환지든 혼용 방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역세권 개발이 될 두 곳의 후보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한 70%에서 80%의 확률로 이제 안성시청 안성천을 넘어온 남부권, 즉 강남권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강남권 이쪽을 거의 안성의 모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쪽에 강남권의 지역 이름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뭐 도기동, 뭐 개동, 뭐 가현동, 그쵸? 가현동, 뭐 현수동, 그쵸? 그리고 바라동,
일부 뭐 가사동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신리 이런 데 역시도 같은 영향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역사가 딱 들어가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중심으로 30만 평이든 50만 평이든 크게는 100만 평이든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도기동, 개동, 가연동, 현수동, 발화동, 뭐 가사동, 동신리 모든 지역을 총망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도기동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왜 가연동을 얘기해요? 이런 거 쓸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기동이나 가연동이나 현수동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타 지역을 한번 보고 오시면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보지로는 이거는 저만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한 20%에서 30% 정도의 확률로 제가 작년 6월 29일 날 국토부에서 나온 요 자료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나온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요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안성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안성이 되는 거예요. 동탄에서 내려오고 평택 구발로 간다. 그래서 여기 이 국토부에서 그려놓은 노선 이거 결코 연필로 그냥 찍찍 그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 노선 가안을 바탕으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도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어느 쪽을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공도 가장 우측과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있는 내리 정도 그리고 미양면 위쪽 미양면 북쪽 이쪽 섹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 그림을 어떤 식으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요 거의 이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네이버 지도에도 반영이 돼 있었어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네이버 지도에 작년까지 2021년까지 이렇게 빨간 교차점 동탄에서 내려가는 거 평택 부발에서 가는 거의 교차점이 여기 그려졌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자 이쪽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구분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화면을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안성시청이 여기 있어요. 안성시청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성맞춤 IC가 여기 만들어집니다. 안성맞춤 IC가 여기고요. 여기가 동신 지금 산업단지가 확정된 곳이고 네 어딘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평택 제천고속도로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앙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중앙대학교 있는 거고 여기가 양성면사무소가 있는 데입니다. 양성면사무소 그리고 이쪽 일대가 공도고요. 공도 그래서 국토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다면요 이쯤에 교차점이 형성이 되는 곳을 네이버 지도에서는 이쪽 공도 만정리 위쪽 대덕면 일부 그리고 양성면 일부 요 섹터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그쵸? 이쪽 일대에다가요. 이 그림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전에는 이쪽 양성면사무소에 있고 공도 만정리 위 대덕면 일대 여기에 교차점이 여기 있었어요. 이 평택 부발선이 밑으로 내려온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권 내력선은 그대로예요. 모양은 그대로 네이버 지도에서 변경은 안 되는데 평택 부발선만 이 위쪽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게 지금 이렇게 누구나 처음에 예상하고 얘기했던 대로 내려왔습니다. 안성시청 중심 안성천을 건너서 밑에 쪽으로 평택 부발선이 원래는 이게 맞았죠. 네이버 지도가 참 이상하게 그려놨다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나 의아하다. 그런데 그냥 무시를 하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국토부에서 나온 이 가안 노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네이버가 그걸 충실하게 반영을 지도에다 해놨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평택 부발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많은 부동산 공유중개사분들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제 안성천 아래쪽으로 그려지게 된 겁니다. 이거를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철도와 관련돼서는 확정인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상 예상은 합니다. 무슨 예상? 가사동이나 가현동, 뭐 도기동 이쪽 일대에 철도는 역사는 하나 들어설 거라고. 그런데 정확한 것은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평택 부발선 중에
어떤 역사 하나가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당연하게 높습니다. 가사동이 될 수도 있고 가연동이 될 수도 있고 도기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평택 부발선이 없던 게 서면 이건 역시도 비중을 둬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탄에서 내려오는 동탄 청주공항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동탄 수도권 내륙선이 어디에 역사가 만들어지는가. 물론 여기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런데 뭐 대덕면과 양성면 일대 아니면은 정말로 뭐 미양면 북쪽과 이쪽 섹터 어딘가 그려질 수도 있겠죠. 역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좀 되는 것은 모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예측하시는 것처럼 이 강남권 지도로 보면은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안성시청을 중심으로 이 강남권이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IC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동신산업단지 확정을 해놓고 구례리 산업단지 들어가고 기존에 남한성 IC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2, 3, 4, 5 산업단지까지 만들어지고요. 밑에는 다 산업단지. 그러면서 이 중간쯤에 허 벌판을 그냥 내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쪽 중리 바라지구라고요. 중리동과 바라동 일대 가영고등학교 일대가 지금 지적 제조사가 고시가 되면서 지적 제조사가 돌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의미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타 지역에 개발된 과정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안성에서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오바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바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토지 투자를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나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수요 시장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라져 있을 겁니다. 나는 그때 정해지고 나서 할게. 그러실 분은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더 이른 시간에 남들보다 미리 선점을 해서 평택처럼 변하는 도시 안성을 느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기업들이 어떤 데이터와 정보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은 결코 무시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성의 부동산을 저 말고 다른 곳도 많이 다녀보세요. 왜냐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너보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여쭤보세요. 공인중개사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평택 부발선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동탄에서 내려오는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안성의 많은 분들이 이 구분을 져서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냥 가사동 쪽에 가연동 쪽에 도기동 쪽에 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노선 중에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지. 자, 중요한 것은 평택 부발선은 누구나 예상하는 그러한 노선대로 네이버 지도에도 새롭게 변경이 돼서 반영이 됐다. 그런데 동탄에서 내려오는 이 십자형 교차점이 지금 보면은 강남권, 안성의 강남권 안성천을 넘어서 그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저의 온전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어떤 철도 공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완벽하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네이버 지도에 그려진 팩트만을 여러분들한테 모르실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느 곳이 철도 하나만을 여러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형제가 있습니다. 사형제.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사형제. 도심은 이 사형제를 기반으로 항상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형제. 구도심이 제일 큰 형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이 누구냐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IC예요. 고속도로 IC. 얘가 둘째 형입니다. 네,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구도심을 결코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도심 인근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IC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IC 주변 쪽으로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도심의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는 팽창,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화성과 평택을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이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 그러면은 철도가 마지막 사형제예요. 막내예요. 자, 안성을 보시면은 구도심, 안성시청 중심으로 구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IC, 안성맞춤 IC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IC가 있더만 그 바로 앞에 산업단지, 동신산업단지 50만 평 지금 확정됐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 보시면은 교통과 일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대규모 주거지가 필요로 합니다. 주거지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요즘은 당연하게 철도, 뭐 GTX가 됐건 SRT가 됐건 아니면 수도권 전철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이 철도망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될 것이고, 그쵸? 추후에 아파트 부지를 LH에서 팔을 때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기 힘들 거예요. 철도가 없다라면.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주거지가 안성에는 이제 앞으로 필요로 하겠죠. 왜냐?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면서 안성에는 8개의 협력 산업단지 후보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동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가이올리 산단도 마찬가지고, 방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안성에는 수많은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IC 쪽으로, 그리고 그렇게 IC 쪽에서 이왕이면 철도를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주거지는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수용 방식이든 아니면 환지 방식이든 혼용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주 역세권 그랬고요. 여주 역세권도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에 마지막 막내가 들어오는 후보지는 어쩔 수 없이 위에 형님들 따라서 들어와야 됩니다. 구도심, 새롭게 만들어지는 IC,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그러면서 막내가 들어오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 주거지 개발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도심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심의 확장. 제가 존경하는 오픈마인드 대표님 유튜브를 여러분들은 많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마인드 대표님께서, 김 대표님께서 이 종합운동장 쪽에 영상을 많이 브리핑을 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종합운동장도 전국적으로 종합운동장을 다 켜보시잖아요.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용도 지역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노란 색깔의 1종 주거지나 2종 주거지나 상업지들로 개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안성만 거의 유일하게 녹색, 즉 자연 녹지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인근에 안성맞춤 IC가 만들어져 버렸네요. 그런데 동신 산업단지가 확정이 돼 버렸네요. 그러면 어느 것을 도심의 확장을 가져가겠습니까? 그쵸? 그 중심에는 철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경을 지금 안성시청 건너편 쪽으로 십자형 교차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운동장 있는 곳과 동신리, 가사동, 가현동, 도기동, 개동, 중리동, 발화동, 요 동남권 섹터는 하나의 섹터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합운동장에서 뭐 도기동을 간다 해도요, 1시간, 2시간, 30분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10분 섹터입니다. 이 동남권이 다 10분 섹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발지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양봉리에만 투자를 하겠어. 나는 금강리에만 투자를 하겠어. 도기동에만 투자를 하겠어.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넓은 섹터가 아닙니다. 안성은요, 하나의 섹터. 역사가 여기 만들어지면 안성 전역이 개발지가 되는 거지만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받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동남권 섹터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안성철도, 아직도 안성에는 토지 가격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성에 지금 딱 정해진 공사를 하고 있는 개발 호재 팩트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산업단지도 안성 테크노밸리 이것만 착공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철도도 우리 이제 안성에 철도 할래? 그래 하자,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제가 안성은 몇 살? 5살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유치원 입학했고 이제 좀 있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20분이나 길어졌네요. 안성 철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반드시 예약을 좀 하고 오셔야 되고요. 오늘만 해도 지금 예약 없이 방문을 하시려는 분 2분이나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미팅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2, 3일보다 한 3, 4일 전에 좀 예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성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물건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한 10억 미만에서는 정말 와 이거 진짜 특 A급 토지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물건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눈높이를 좀 낮추시거나 그러면은 조금 안성의 외곽까지는 좀 보셔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외곽이 투자성이 떨어지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메인 섹터, 메인 핵심 지역은요, 가격이 반영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가격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당 300만원짜리는 건 이유가 있는 거고, 평당 30만원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30만원짜리가 60만원 되는 게 더 빠르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300만원짜리가 600만원 되는 건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도 분당에서 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반론적인 이론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토지라는 것은 오직 단 하나의 한 필지만을 내가 송곳으로 날카롭게 찍어내는 상품이에요.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그 토지 하나의 입지, 강남 사거리 코너변에 있는 그 어떤 빌딩의 입지는 대한민국에서 개밖에 없습니다. 개를 놓고 주변에 이면도로, 삼면도로에 있는 개보다 가격이 절반 가격인 토지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어요. 왜냐? 토지라는 것은 매수 전략만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사겠죠. 중요한 것은 추후에 매도 전략을 가기까지 이 중간에 보유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보유 전략. 그러면은 300만원짜리는 이 보유 전략에 있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노후를 보내시면서 안정적인 생활 자금까지 나올 수 있는 어떤 임대료까지 얻으면서 토지의 시세 차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지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30만원짜리는 이 보유 전략이라는 게 상당히 막막하거나 제한된 추후 내 땅을 사줄 실수요자들의 분포도만 존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예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검토하시는 토지 자체에 땅의 생명 5가지를 전부 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이 600만원짜리 지금 매수를 해도 되겠어, 투자를 해도 되겠어. 여러분들의 나이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월 수입도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나이가 좀 젊으니까 지금 핵심보다는 조금 외곽에서 50만원짜리를 300만원짜리가 600만원 당연히 되겠지. 그럼 나는 50만원짜리가 150, 200만원 될 수 있는 그러한 땅 모양, 그러한 공법적인 요소, 그러한 입지에 있는 땅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안성에 계속해서 좋은 토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